그래요. 말씀드리는 순간 한결에 황준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도 하셨고 지방선거 이제 후보군들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계속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기는 해요. 상수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예. 이미 기소가 됐고. 근데 지금 판 보면 결국 나경원 의원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기운이 돌아가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이 예.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은. 그 7대3 나경원 당이에요. 아니 원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원래 나경원이 됐어야 되는 경선을 룰을 안 바꿨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조작된 여론조사를 뭐에 쓸모 있다고 우리가 그 돈을 주고 뭐 의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덕분에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의 여론조사의 쓸모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잖아요. 그때 명태균을 이용해서 당 내에서 후보가 된 게 더 중요했지 상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는데 그건 예. 공표든 비공표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태균이 그 논리 근거 자료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한테 부탁한 이유는 얘가 숫자를 잘 만지고 조작을 잘해라는 걸 알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 숫자를 잘 조작을 해줘. 예. 맞춤형으로 해줘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이용해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 논리로 보면 지금 그 본인의 범죄는 굉장히 정치자금법 위반만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도했지만 당시 김한정 씨 오세훈의 스폰서란 김한정 씨가 운영하는 공생학교라는 사단법인의 네네. 주요 이사들이 오세훈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원진으로 다 됩니다. 그렇죠. 취업이 다 돼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또 홍준표 시장과 똑같거든요. 공짜 여론조사 뭔가 내가 받고 당선이 된 뒤에 뭘 취업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뢰. 당선되고 취업시켜줬으니까 부정처사, 수뢰 부정처사, 뇌물이에요. 예. 근데 특검이 여기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21년 보궐선거 때 제가 그때도 패널이었어요. 예. 제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기술자 붙었다. 여론조사 기술자 그래요?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보기 힘드니까 본인이 좀 찾아서 주면 안 한번 됩니까? 이렇게 토스 좀 해주세요. 찾아볼게요. 그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서 오세훈이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단일할 때 지지난 할 때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은 떨어지고 정당 후보의 지지율은 시간이 끌면 올라간다.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이 될 거다라고 제가 그때 예측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당권을 잡은 쪽에 의해서 오세훈이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그 경선 룰 짜는 지방선거 기획단 그 총괄 단장이 나경원입니다. 사무총장 나경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나경원이 저 칼자루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대3 얘기가 나오고 7대3 되는 거죠. 7대3. 근데 내가 나간다면 5대5로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기소되면은 공직 후보 출마를 못해요. 그걸 엄격하게 오세훈에게 적용해 보면 오세훈은 후보 자격 박탈이 돼버려요. 지금 그 판이 슬슬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지금 채널A 가야 돼서 채널A 가야 돼요. 아니, 지금 또 뭐, 자리를 다른 타방송. 예. 예. 채널A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합시다. 예, 채널 A. 예,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는 우리 봉지욱 기자 완전 전문 분야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거여동이었나요? 네. 그 오피스텔. 네, 거여동. 예.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위원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아시다시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바뀌면서 판이 확 바뀌는데 그 진술이 바뀌는 일련의 과정 속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받고 그게 뭐 딸의 오피스텔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이 의심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오히려 서울고검안에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는 수사 중인 상황인데 이게 기각이 되어버리면 뭐가 이게 판이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걱정이죠. 사실 이거 대북송금 서울고검 감찰 수사는 예. 안부수나 쌍방울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지금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을 향한 타깃이죠. 수사인데 예. 그 검사들로 향한 수사의 다리가 끊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게 안부수가 신병이 확보가 됐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당시에 네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1억 원 상당, 1억 훨씬 넘어요 사실. 예. 근데 많이 이렇게 좀 증명이 안 됐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변호사비도 빠지고 한 것 같은데 한 1억이 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당신이 받고 그거 해준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속 상태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한다면 수사가 되게 쉬워질 텐데. 예. 안부수가 자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에 대해서 뭐 박상현 검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걱정이네요. 말이 안 되는 게 안부수라는 사람이 한국 내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제일교포 출신으로 여러 이제 외국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편의를 제공받았잖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편의라고 표현을 쓰기입니다. 이게 뇌물이라고는 대가성이라고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의혹이 되는 그 이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예. 이거 다 무조건 이거 구속 사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쌍방울에서 돈을 준,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을 제공해준 주체로 보이는 사람이 이 방용철이라는 전 부회장이잖아요. 네, 부회장. 근데 이 사람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다 기각됐어요. 이사도 그리고 기각이 박이사인가 됐고. 뭐 예. 그 사람도 기각이 되고 그 딸한테 그런 메시지 보냈던 것도 나왔잖아요. 안부수 씨가 딸한테 용철이 삼촌이. 그러니까 삼촌한테 다 얘기해놨다. 뭐 이런 이거는 식의. 뭐냐면 안부수가 그 구치소에서 딸과 통화한 녹음 파일 같습니다. 예. 통화한 녹음 파일 같고 보니까 제가 그때 보도했을 때는 보니까 검사실에서 주로 딸을 면회를 했고 검사실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또 좀 그러네요.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이거 보도를 한 건데 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용인 예를 들면 술 반입이나 뭐 사실 술이 들어오고 이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부적절한 일이지 여기서 정말 범죄가 되는 것은 이재명이 잡기 위한 협조, 진술했다는 거, 증인 매수 상태에서 내가 협조를 했다는 이게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보니까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안부수가 횡령 혐의거든요. 그렇죠. 그 방용철도 예. 횡령 혐의고, 근데 피해 금액이 다 변제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자체도 쌍방울이 지금 장악을 한 게 아니냐 돈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들어요. 이것 또한 봐줄 결심이 보인다. 지금 영장 판사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진술이 바뀐 부분을 회유했다라는 게 의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 안부수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사가 원래 이렇게 다정합니까? 주기현은 귀엽잖아. 귀여운 척하잖아. 다정한 척하고 귀여운 척하고 참 대한민국 판사들 독특하네요. 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고 있는 게 내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가? 혹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처음에는 이 돈이 그 쌍방울 주식 올리려고 했던 돈이다, 투자하려는 돈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진술이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 그 사이에 오피스텔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뭐 오피스텔방에 많은 걸 제공을 했고 이게 지금 저는 거의 확실한데 예. 이건 수사의 의지는 있는데 영장이 안 나버리면 수사 의지가 꺾이잖아요. 이제 그렇겠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대북 송금 감찰 수사 꺾이면 대장동이고 뭐고 이어서 못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정리가 되면 야 검사들이 진짜 이렇게 수사하는구나. 그렇죠.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예. 현실이었네, 진짜였네. 이렇게 되면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해질 텐데. 야 거봐 검사들 별거 없잖아. 검사들까지 수사 못하잖아. 털어보니 별거 없잖아. 그냥 이화영의 거짓말이었잖아.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주 기자가 취재해서 뭐 많이 알린 내용이라서 특히 저희 뭐 뉴스다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어 뭐 술 파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박이사라는 사람이 소주를 갖고 온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람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가고 있었는데 그냥 박상현 검사나 등등은 말 그대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죠. 봉 기자가 이제 북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게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위원장이 이화영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저나 이화영 정도만 돼도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못 간다는 걸 당연시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성립되지 않는 거고 기본 전제 자체가 네, 기본 전제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가 그랬고요. 아니 근데 잘 보세요.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죠. 예. 하노이에서 결렬이 되잖아요.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멀어지죠. 경색이 되는데 예. 지금 이 검찰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사실은 뭐냐면 하노이 회담 석 달 뒤인 2019년 5월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예. 김성태를 직접 만나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예. 5월에 요구하고 두 달 뒤인 7월에 그리고 7월, 9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에 걸쳐서 분납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 완전 그냥 끝났잖아요. 그때는 민간 네트워크도 다 끊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미트가 다 끊어졌을 경기도에서 때. 그때 뭐 쌀 지원하려다가 그 다 준비 다 꽝 했는데 났죠, 꽝 났죠. 저기서 예. 보내지 말라 예.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좀 냉랭한 완전 그런 기였는데 이재명이 방북을 추진하려고 300만 달러를 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오늘 좀 늦을 뻔했는데 예. 야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그 방북 비용을 그 직접 요구했고 3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를 직접 받았던 공작원 리오남 이분이 지금 다른 우리 대북 사업가들을 좀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복수의 대북 사업가들을 만나서 야 내가 필리핀을 어딜 가냐 나 북경에다 평양 들어갔다 당시에 내가 필리핀에서 김성태한테 70만 불을 받은 걸로 지금 검사돼 있잖아요. 네. 야 그거 받았으면 내가 여기 지금 살아 있을 수 있겠냐. 왜 왜냐하면 오히려 북에서 검찰에서 결단까지, 또 1심 이화영 재판에서 어떻게 났냐면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준 것은 당으로 전달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 슈킹한 거. 슈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숙청 대상인데? 그리고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조선 아태의 송명철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그건 영수증이 다 있는데 리오남은 영수증도 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북한도 나름대로 공직사회입니다. 예. 이게 돈 받았는데 내가 왜 상납 안 하고 내가 꿀꺽해? 그 돈이 한 8억이 넘는 돈인데 못 살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예. 지금 리오남 멀쩡히 살아서 지금 또 나와 있잖아요. 활동을 한다. 네, 나와 있는데 이제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리오남을 오전에 직접? 예, 제가 리오남 얘기 요즘 많이 떠드는데 제 방송을 리오남에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중국의 그 메신저인 위챗을 쓰는데 예. 주로 대북 사업가들 다 위챗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그 방송도 리오남에게 보내줬는데 이제 반응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검찰 때문에 아오지 탄광 갈 뻔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에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뇌물 사건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원래 돈 수사를 하는 거니까 줬다는 주장이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건 아예 수사권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받은 사람 부분이 북한에 있었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 리오람이라는 인물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은 검찰은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김성태 안부수 이들이 말한 대로 그냥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쌍방울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얽으려고 했던 것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 방향을 대북 증거를 정보로 만들 바꾼 수 없는 거죠. 대북으로 틀어버린 거지. 근데 만약에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들이 만나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중단됐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했는데 그 대납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이고 예. 이재명 그 제3자 뇌물자의 공범이니까 공범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근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진다면 네. 극우 저쪽에서 이 스토리가 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난 지금. 결국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검사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판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 기술로 제거해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수원지검 2차장 그때 어미준이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한 사람이 대장동은 강백신 이거 지금 쌍방울 대북 대부분, 예. 어미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예. 이정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이재명한테 돈이 갔던 물증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대북 이거를 변호사비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시점이 딱 일치해요. 그러네요. 예. 수사를 해봤는데 물증이 안 나와서 남욱과 유동규의 말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거 법원 가면 이게 무죄 나올 수 있으니까 보험 차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든 걸로 지금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댓글에 저희 뉴스다이브 영상도 리오나한테 보내자는. 네. 예. 자, 저도 저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예. 우리 JYP가 지금 CBS 출연 때문에 또 자리에서 일어나야 네. 돼요. 죄송합니다. 예. JYP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봉지욱 기자하고 우리 황인범 위원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황준범 그 논설위원께서는 국민의힘 관련된 취재 많이 해오셨잖아요. 글쎄요. 네. 일단 인요한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인요한 의원. 예. 비례라서 사퇴하면 그냥 바로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당에 어떤 손해가 없고 그냥 후임 다른 사람이 순서 받았던 사람이 그 이소희 변호사가 이소희 뭐 의원이 되는 거죠. 물려받게 되는 거고. 네네네. 뭐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누면 인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찬양을 했죠. 근데 원래 이게 좀 뭐 그러니까 입이 좀 걸잖아요, 이분이. 구수하죠, 입이하죠. 거친 표현 많이 써가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이제 어제 의원직 사퇴한다고 할 때 좀 받을 반응은 뭐 갑자기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뭐 이렇잖아요. 사실 뭐 비례대표 의원 하다가 도중에 관두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예.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뭐 어떤 재보궐 국회의원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나서 거기 그렇죠.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도지사에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다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형을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어서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 TO 자체가 비례 그렇죠. TO에서 예. 없으니까 미리 이제 당에 이제 당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면서 관두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거 상관이 중간에 한 없잖아요. 1년 반 하고 관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이런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본인이 하면서 진영 논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국민통합 활동을 뭐 이런 했었잖아요. 얘기 했는데 이제 좀 의아하죠. 본인이 이제 윤석열을 뭐 좀 옹호하고 민주당을 뭐 전두환보다 더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거 인현 의원 사태가 너무 생뚱맞아서 저 일단 한번 여쭤봤었고, 앞서 그 쌍방울 관련된 이야기 좀 마무리하자면, 그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퇴정했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검사들 주장을 안 받아줬다라는 건데, 이 기피 신청을 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자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검사들 스스로가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뻔히 기각이 될 걸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이건 뭐 했는데 누가 뭐 지금 인용될 거라고 만약에 생각 안 여기서 했으니까. 절차가 더 남아 있잖아요.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할 수 있고 두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끝나는 최소 건가요?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을 달 이상. 끄는 게 그렇죠. 목표일까요? 구정 넘어가면 우리 다 잊어버리죠 이거. 이게 이런 지금 게 원래는 문제야. 12월 15일 오늘 15일 아닌가요? 11일. 그러니까 12월 15일에 국민참여재판을 5일 동안 해서 월화수목금 해서 원래 그게 스케줄이었죠. 네. 머지않은 시기에 1월 정도면 선고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 검사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판사는 다른 재판부입니다. 다른 재판부가 봤는데 야 법무부 조사 결과 보니까 저 재판부에서 퇴직 교도관 1명 증인 채택한 거 문제 없네. 문제 없네. 그 문건이 지금 공개될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문건의 결과 요약본을 공개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교도관 다수의 교도관이 수원지검 검사실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들은 피해자 옆에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네. 이 검사들 참 얍삽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정상화되고 바로잡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법적인 기술로 뭐 기피 신청하고 항소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냥 국민들 뇌리에서 이게 좀 잊혀지거나 희미해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저는요 이거 막으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 한 명이 이 교도구치소 찾아가서 뒤 엎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찰한다고. 그러니까 교도행정을 그 지휘하고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지배적이다라는 검사에게. 거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어떻게 못 하거든요. 검사의 그 권한을 뺏어야 됩니다. 뺏어야 목격자들이 있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저는 100% 얘기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재판 법정 정도에 나와서 내가 위증했을 때 큰일 난다는 걸 알면 100% 나오잖아요. 예. 검사들 요청대로 42명의 그 전현직 교도관들 법정에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와 별개로 법적으로도 국회에서 검사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왜 검사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들었다 놨다 합니까? 그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하긴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사실 법무부 소속인 그러니까 검찰이 이럴 때는 자신들이 법무부 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직급상. 아무튼
검사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것 같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